안녕하세요.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작 지원단 사토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구대회 연구 주제 선정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연구 보고서 작성 및 참고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목차를 한번 볼까요? 보고서는 크게 요약서, 본문,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서의 요약서는 전체 보고서의 흐름과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의 경우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작 부분, 준비 부분, 실천 부분, 결과 부분, 마지막으로 부록이 있죠. 먼저 시작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시작은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문제 상황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너무 막연한 이유보다는 실제 겪었던 사례나 수업 중 있었던 어려움을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공감을 일으키기에 좋습니다. 또한 문제 상황이 객관적 근거가 있고 시사성이 있는 경우가 아주 좋죠.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연구의 목적을 적어주시고 본인 연구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알려주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밝히고 앞서 비슷한 주제의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선행자료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선행자료는 3년 이내의 자료로 3개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어떤 점을 도움받았는지 적으면 됩니다. 이 시작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적을 때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문 기사 같은 것도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준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환경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연구 대상 및 기간을 정하고 실태 분석을 진행합니다. 실태 분석에서는 연구가 끝난 뒤 변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사전에 동일하게 진행하여 현재 대상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별도로 다양한 분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합 분석이나 PMI 분석 등 혹은 학생 중 특징적인 학생들의 개별 분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연구에 필요한 환경, 교실 구성이나 필요 자료를 구비 등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프로젝트 수업 설계 부분이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설계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 기록 등의 일체화를 위한 표 형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각각의 활동이 의미하는 역량을 구분해 표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업 디자인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단계를 제시하고 전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실천까지를 설명하는데요. 3개 혹은 4개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다음 실천 부분입니다. 각 실천과제 단계에 맞춰 활동을 나눠 배치하는데요. 각 페이지마다 활동 목적, 활동 내용, 학생 및 교사의 후기, 일반화 방안 등의 내용이 직관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활동이 어떤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었는지, 교육과정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진을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또한 사진 크기가 너무 작게 들어가 잘 안 보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글로 적은 후기의 경우 스캔 상황에 따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진이 아닌 글 형태로 적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는 결과 부분입니다. 실태 분석에서 사용했던 설문을 동일한 대상에게 다시 실시하는데요. 이 과정의 결과, 변화된 부분을 보여주고 이를 분석하는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설문조사와 별도로 질적 검증을 병행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소감문 등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에서 효과적이었는지 작성하게 되죠. 이후 보고서의 결론과 제언을 적고 참고 문헌을 적도록 합니다. 결론은 처음 연구의 목적이 실현되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제언의 경우 해당 활동이 더 유의미하게 진행되기 위한 조언이나 후속 연구자를 위한 조언 등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부록인데요.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의 경우 2개의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에서는 해당 수업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의 경우 해당 도구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일지입니다. 수업 일지의 경우 수업 과정에서 느낀 점, 수정할 점, 잘한 점 등을 기록하는 기록지를 제시하고 학생 일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 목차에 대한 작성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보고서 작성에 유용한 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작성을 하기 전 가장 많은 선생님들의 고민이 디자인입니다. 저도 보고서 작성에 앞서 역대 입상작들을 보면서 보고서의 휘황찬란한 색깔과 디자인에 기가 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럼 미적인 부분보다 보고서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선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사이트에 가보면 2017년에 진행된 100대 우수학교 교육과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게시글에는 전국 우수학교 보고서가 게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다운받아 보면 다양한 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틀과 역대 수상작들 중 자신의 보고서 양식에 적합한 것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삼아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틀을 정했다면 중심되는 색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 보고서 페이지마다 색이 달라지면 너무 번잡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된 색 몇 개를 정하셔서 채도를 변경하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참고 가능한 사이트가 바로 컬러헌팅입니다. 이 사이트에 가면 색상 조합들을 추천해 주는데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본인 보고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을 고르시고 문서 작성 시 스포이드를 활용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디자인 색이 해결됐다면 마지막 폰트죠. 각 연구대의 경우 폰트와 크기가 지정된 경우도 있지만 표 안에 글씨의 경우 폰트와 크기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공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절한 폰트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 가능한 사이트가 바로 공유마당 사이트입니다. 해당하는 사이트에서는 무료 폰트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교과서에 적절한 폰트를 골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시 다양한 이모티콘이나 픽토그램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무료 픽토그램을 쓸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플래티콘입니다. 색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눠서 원하는 픽토그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 픽토그램의 경우 수업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나 보고서의 간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캔바입니다. 이 캔바의 경우 제한된 표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표의 사이즈를 확인한 후 캔바에서 크기를 맞춘 후 내용을 자유롭게 배치한 후 다운받아 표 안에 넣으면 됩니다. 이 외에도 한글에서 작업하기 힘든 다양한 글자나 문양들을 디자인할 수 있으니 보고서 디자인에 욕심이 있으신 경우 꼭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구보고서 작성 및 참고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종 보고서 및 수업 동영상 제출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봐!